쌀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고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뒤늦게 3월인가쯤에 비축미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크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푼 비축미가 한 14만 톤 정도 되는데 도매에서만 한 3% 미만이 거래가 됐고 소매에서는 0.3%만 거래가 됐습니다. 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비축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 이게 시중에 나가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일본 쌀값 폭등의 현실과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길고 복잡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왜 이런 쌀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복잡하고 길어서 좀 제가 짧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6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쌀 재배 기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잉여 쌀들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정도로, 그와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70년대 들어서 일본 정부가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하면서 간반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간반 정책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될 논의 허가를 금지시키고 쌀농사를 짓던 땅에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쌀 재배자도 과자 등에 사용하는 가공용 쌀이나 사료로 쌀로 팔겠다고 신고를 하면 2만 엔에서 10만 엔의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까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쌀 공급량은 줄고 쌀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가격의 안정화가 된 거죠. 이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런데 일본을 보시면은 간방 정책을 실시한 70년대부터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쌀 생산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전부 다 쌀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일본만 생산량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려가는 게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그러한 일이 나타날 정도로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일본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일본 정부가 간반 정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일본의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본 농가들도 고령화 때문에 그 농사 지을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량이 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과 일본 사회 문제가 맞물리면서 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쌀 생산량을 보면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쌀 재고량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쌀 부족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사재기해서 그런 거다라고 처음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뭐 쌀이 부족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떠한 투기 세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인들이 쌀을 사재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다, 이러한 보도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쌀 유통에 대해서 이력 추적법이 있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과정을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부정확하다, 모른다,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2020년대부터 급속하게 쌀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반 정책을 폐지를 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쌀 재배 면적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 수요량은 여전한데 쌀 공급량이 줄고 있음에도 자국 농가의 쌀 농가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쌀 수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벌여왔고, 그렇다 보니까 쌀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의 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비축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정부미죠. 비축미를 바로 풀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그 농촌의 표를 좀 눈치를 보면서 바로 비축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고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뒤늦게 비축미를 3월인가쯤에 비축미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크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푼 비축미가 한 14만 톤 정도 되는데 도매에서만 한 3% 미만이 거래가 됐고 소매에서는 0.3%만 거래가 됐습니다. 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비축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 이게 시중에 나가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 비축미를 입찰제 방식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업체가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일본 농협이 이게 비축미를 1차, 2차 풀었는데 그 1차, 2차 비축미를 가장 비싸게 불러서 90% 이상을 일본 농협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일본 농협이 이걸 가져갔느냐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1년이 지난 그 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다시 매입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농협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쌀값이 점점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더 쌀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걸 다시 정부에게 매입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와서 시스템과 사회 문제가 얽힌 굉장히 복잡한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쌀값 폭등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식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밥값을 올리는 식당들이 많죠. 밥 양에 따라서 뭐 가격을 뭐 책정을 하고, 또 특히 그 소고기 덮밥집, 뭐 예를 들면 요시노야, 스키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소고기 덮밥 체인점이거든요. 그 체인점들이 계속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비에 대한 부담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TV를 보면은 직장인들 도시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밖에서 사 먹지 않고 뭐 도시락을 싸웁니까? 뭐 이러한 것들 물어보고, 그리고 도시락의 메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도시락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도시락의 메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메뉴입니까? 보여주고, 이 메뉴를 구성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도시락에 사용된 총 비용이 100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100엔이면 1000원이에요. 점심 도시락 하나 싸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0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형편없어요. 1000원으로 뭐 어떻게 도시락을, 제대로 된 도시락을 싸겠습니까? 반찬의 양도 굉장히 적고 도시락도 굉장히 작죠.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저씨가 공원에서 주먹밥,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금만 이렇게 살짝 발라서, 일본인들은 그 소금 발라서 주먹밥 해서 아무것도 없이 먹는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먹는 아저씨도 보여주고, 뭐 그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쌀 급식을 줄이고 빵 급식을 좀 늘리겠다, 좀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쌀이 아니라 다른 주식을 이용한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빵, 뭐 국수, 뭐 파스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러한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쌀 부족 현상 때문에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일본인의 식생활이 지금 크게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수입산 쌀, 특히 미국산 쌀에 대해 가지는 정서는 어떤가요? 일본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쌀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쌀이 세계에서 최고다, 일본 쌀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 뭐 이러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쌀밥의 맛을, 진정한 쌀밥의 맛을 느껴야 된다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먹밥을 먹을 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소금으로만 살짝 간을 해서 이제 쌀의 맛을 느낀다 하면서 이제 그것만 먹는다던가,
뭐 그러한 일들이 좀 있거든요. 쌀 부심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 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쌀들은 일단은 이제 질 나쁘고 안 좋은 쌀이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미국 쌀도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겠죠. 그런데 최근 보면은 대만 쌀하고 미국 쌀이 굉장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 쌀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량으로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일본 쌀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쌀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국 쌀로 밥을 해서 주셨는데 맛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야, 한국 쌀보다 더 맛있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쌀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미국 쌀의 소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한국 쌀에 대한 이미지도 뭐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쌀이 최고니까. 일본인들의 쌀부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쌀을 사가는 이유가 한국에 왔으니까, 일본에서는 쌀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온 김에 이제 한국 쌀을 사가는 거죠. 뭐 한국 쌀이 뭐 좋아서, 뭐 한국 쌀이 정말 맛있다 해서 뭐 사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한국 김이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사가는 거긴 한데, 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온 김에 사가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일본 정책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건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말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현재의 쌀 부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거는 일본 정부의 숙제죠. 이걸 풀어야죠.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걸 해결하기는 힘들 겁니다.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꽤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문제가 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모르죠.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놔야 될 텐데, 뭐 그렇지 않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계속해서 수입 쌀을 먹어야 되는 거고, 일본 쌀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주식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제대로 정책이 펼치지 않으면은. 최근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식량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몇 해 전에 이야기한 게 좀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해서 좀 최근에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식량 주권의 문제인데, 일본 정부는 이 식량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한 거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이 식량 주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지 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정치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겠지만 정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이 한국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일본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